자, 이제 공급편 2 하겠습니다. 공급편 2에서 주택 공급 정책편입니다. 이 편 또 이제 한 문제가 또 시험에 나옵니다. 자, 첫 번째가 보니까 분양가 상한제인데, 요 놈이 좀 문제입니다. 이번에 그 정부에서 말입니다. 투기 억제 등과 주택가 상승을 막고자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해서 정한다라는 하겠다라고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요 아마 7월달 또는요 8월달까지 해서 아마 시행령이 나오겠죠. 나오면서 약간 더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그 변경되기 전에 원칙은 똑같으니까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주택 공급 정책이죠. 공급 정책. 이 편에서 한 문제 꼭 시험에 나옵니다. 총 보시면 공급 정책에서는요 4가지 파트가 나옵니다. 4가지 파트. 첫 번째 보시면 분양가 상한제가 나옵니다. 두 번째는요 투기 억제에서 투기 과열지구 나옵니다. 세 번째는 조정 대상 지역이 나옵니다. 네 번째는요 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것이 나왔는데요. 이 전체적인 내용을 다 훑어봐야 됩니다. 첫 번째 여기서 정책의 첫 번째가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제한, 분양가 상한제. 이것이 제일 중요한 정책이 됩니다. 일단은 보시면 첫 번째입니다. 요 대상을 보시면 모든 주택이 현재는 아닙니다. 보시면 우리 사업 주체들이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주택 공급 대상이라는 말은요. 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받는 30% 이상입니다. 일반에게 공개 모집합니다. 특별한 거 일반 공개 모집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 대상 가운데서 공공택지에서 조성이 딱 되었다 하면 전부 다 분양가 상한제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닌 택지죠. 바로 민간 택지. 요 민간 택지일 때인데 이때 보시면은요.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가 필요하다 싶어서 어떠한 특별한 어떤 분양가 상한제 대상 적용 대상 지역이 되었다라고 지정해서 공고하는 요 장소 안에서만 분양가 제한이 있다랍니다. 그래서 민간 택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이라고 지정 공고하는 그 장소에서만 분양가 제한이 있는데 요 대상 지역을 좀 더 확대하겠다는 지금 정부의 방침인데 확대 내용은 아직까지 안 나왔습니다. 일단 아시고요. 그러면 요 대상 지역이 될 수 있는 그 후보 지역이 어디냐? 이것이 변경되겠지만 현재는요. 이렇습니다. 현재는 보시면 자, 그 내용이 보시면요. 밑에 3번 상에 있죠. 일단 기본 조건이 있습니다. 3개월간의 어떤 평가한 주택 가격의 상승률 이것이 물가 상승률에 대비해서 기본 2배입니다. 2배를 초과한다는 전제 하에서 밑에 요 셋 중에 한 가지에 포함이 딱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 보시면 자, 직전 12개월간의 분양가의 요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에 대비해서 2배를 초과하는 이런 식의 장소이거나 또는요. 두 번째 보시면 직전 3개월간의 거래 발생량이 전년도 작년도 동기간 대비해서 20% 이상 상승이 되어진 장소일 때 그렇다 이렇게 합니다.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보시면 자 직전 2개월간의 해당 그 장소에서 청약 경쟁률 이것이 5대1 초과를 하는 장소이거나 또 85 이하 국민주택 규모는 10대1 초과하는 장소일 때 그렇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 지역이 아마 변경될 것이니까 지금 요지 마시고 지금 요 오신다 하면요 이건 9월달 중순 가서 요 오십시오. 지금 다 까먹습니다. 그때에서 또 그 바뀐 사항 확진돼서 보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지급될 수 있다 합니다. 또 거기에 2번 상이 또 시험에 잘 뜹니다. 그런데 이 분양가 상한제에 포함이 된다 할지라도 분양가 상한제에서 받지 않는 예외가 있다. 예외는 항상 시험에 잘 뜹니다. 첫 번째 보시면 도시형 생활주택 요거 분양가 제한이 없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요. 인천 가시면 저기 청라, 송도 등에 보시면 경제자유구역, 이 경제자유구역이 있는데요. 한국에 8개 구역이 있습니다. 이 안에서 모든 주택이 아니고 외국인 자본 유치가 필요하다 판단되어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결정한 주택일 때 그렇다. 외국인 아파트를 말합니다. 또 세 번째 보시면 제주도나 또 부산 해운대 등에 보시면 관광특구, 요 관광특구란 요 장소 안에서 초고층입니다. 그래서 50층 이상이 되거나 또는요 그 높이가 150m 이상 되는 주택이다 합니다. 그래서 부산 해운대 가시면 마천루라죠. 참 높은 아파트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 다 분양가 제한이 없다 보면 되겠습니다. 요 세 가지 장소는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그 4번 상입니다.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에 요 제한 대상 지역을 지정 공고 또는 해제하는 요 절차입니다. 요 절차가 나옵니다. 요 절차는 말입니다.
요거는 말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요 투기 과열 지구 지정 절차와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절차와 여기 같아요. 같으니까요. 한번 딱 틀잡으시면 이 투기 과열 지구라든지 조정 대상 지역과 절차가 똑같다라는 의미하시고 한번 보십니다. 그래서 지정할 때 어떻게 하느냐 딱 보십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정합니다. 이런 데에도 확인 딱 되었어요. 확인 딱 되었다. 그러면요. 장관이 필요할 때는 그 지역이 포함이 되어져 있는 해당 시도지사입니다. 시도지사의 의견을 먼저 들어본 다음에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심의하면 주택정책심의위원회입니다. 요 심의를 거친 다음에 그 사실을 발표 공고합니다. 요 공고하면 이때부터 효력을 발생을 한다라고 합니다. 발생되어 효력을 가지고 이제 그 사실을 관할 시군구청입니다. 한테 안내 통지를 해줍니다. 그러면 시군구청장이 요 사실 가지고 발표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군구청장은 요 통지를 받으면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을 하고 있는 사업주체 관할위원회에서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하는 사업주체들한테 당신들 입주자 모집 공고 신문 광고에다가 그 사실을 공고하게 한다랍니다. 그래서 시군구청장은 통지받으면 관할구역내에서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하고 있는 사업주체한테 당신네들 입주자 모집 공고에 광고에다가 이것을 알려라 공고하게 한다. 요 절차 보시면요. 투기과일지구 조정 대상 지역 똑같은 절차를 밟습니다. 밟아요. 그래서 알아두십시오. 그러면 지정했다. 그 다음에 해제입니다. 투기가 없어진다. 그러면 해제에 돼요. 해제. 항상 보시면 해제할 요건을 갖추었으면 해제를 모든 장소 똑같아요. 해제를 하여야 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잘 해제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할 시군구청이라든지 또 시도에서 해제해 달라고 지정권자한테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제 요청을요. 그러면 요청은 또 똑같아요. 요청이 있으면 요 절차 똑같아요. 요청이 있으면 40일 요청 40일 안에 주거정책 심의를 거친 다음에 해제할지 말지 여부입니다. 여부. 이 여부를 결정해서 요청한 자한테 이것을 알려준다. 통지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요청하면 40일 안에 해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해제할지 말지 여부를 심의 통해서 결정한 다음에 그 여부를 통지하면 된다. 똑같은 해제 절차가 나온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보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상입니다. 자, 분양가는요, 이제 공시합니다. 분양가는 공시예요. 분양가는 공시한다. 공시에서 외부와 비교시킵니다. 하도록 합니다. 공공택지와 이것이 아니 민간택지를 나누어서 합니다. 공공택지는 보시면 해당 주택 건설하는 사업자들, 요 사업 주체, 사업자가 직접 합니다. 어디 하느냐 하면 입주자 모집 공고에다가 분양가 등을 다 공시합니다. 신문 팜플렛, 신문 거기 광고라든지 팜플렛에 이것을 다 공시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닌 민간택지죠. 민간택지는요. 자, 시군구청장이 공시합니다. 언제 하느냐? 모집 공고를 승인할 때 요 승인 시에 따로 공시한다 해서 공시 절차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공시 공개합니다. 이것이 5번에 있습니다. 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오른편이죠. 분양가의 구성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니까 분양가라는 것은 또 어떻게 형성하냐. 분양가에 관한 구성입니다. 분양가의 구성입니다. 분양가 하면 일단 건축비입니다. 건축할 때 드는 비용, 건축비 이거하고 택지비 요 두 개를 합한 금액이다. 그래서 건축비 하면 자 이때 건축비 택지비인데 건축비는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기본형 건축비를 정해서 이것을 고시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아니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요 기본형 건축비 요 범위 안에서 해당 시군구청별로 따로 이것을 산정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해당 시군구청에서 따로 산정해서 발표 공고한 바로 그것이 해당 그 장소에서의 건축비가 된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본형 건축비를 지정해서 고시하지만 그 범위 안에서 해당 시군구청별로 따로 그 지역의 실정을 감안해서 공시한 바로 그것이 해당 지역의 건축비다. 이거 알아주십시오.
다음에 근데 건축비는 지역과 서울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택지비가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보시면 택지하면 공공택지가 있죠. 이것이 아닌 택지, 민간 택지가 있습니다. 자, 공공택지는요, 이 처음부터 공공사업을 통해서 조성합니다. 하니까 이 사업자들이 택지에 관한 판매 금액, 택지에 대한 공급 가격입니다. 택지 분양 가격, 택지 공급 가격을 행정청 간에 협의해서 정합니다. 그럼 그것으로 결정을 딱 합니다. 해요. 그런데 이 민간 택지는 개인적인 사업자가 땅을 매수합니다. 땅을 삽니다. 살 때 그 매수 금액이 앞 계약서를 써서 금액을 띄웁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 민간 택지는요, 감정가 플러스 알파로 하겠다. 이딱 듭니다. 그래서 민간 택지일 때 감정가 외에 정확한 시가가 확인된다. 그래서 실제 어떻습니까? 실제 보시면 계약 금액, 실제요 매입 금액을 확인할 수가 있다. 그러면 매입가를 인정해줘. 그 매입가 확인을 이렇게 합니다. 보시면 일단은 국가 등 공공단체가 보유하고 있던 요 토지를 매입할 때는 매입 금액이 정확합니다. 인정을 딱 해줍니다. 그래서 국가 등이 땅을 팔 때 그 금액은 인정해 주겠다 합니다. 그 다음에 경매나 공매 통해서 토지를 매입할 때는 법원에서 확인해 줍니다. 확인해 줘요. 그것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사적인 토지 매입일 때, 이때는 보시면 법인 주택 건설 사업자는 세무서에 신고할 법인 장부 가격, 요거 인정해 줍니다. 또 개인 주택 건설 사업자는 토지 등기부 등본에 적은 금액, 이것을 인정을 해주겠다. 그래서 요 금액을 제시하면 인정이 딱 됩니다. 인정이 되어도 인정받는 상한선이 있습니다. 상한선이 있어요. 시가를 넘을 수 없어. 그래서요, 보시면 공시지가의 150%, 감정평가액의 120%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이것을 인정을 해준다. 이렇게 하는 부분도 같이 체크를 해주십시오. 보시고, 자, 그 다음에 7번 상이죠. 분양가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해서 보시면 이제 7번 할게요. 분양가 심사위원회 이것을 설치 운영합니다. 요때 잘 나온 것이 있습니다. 뭐냐? 분양가 심사위원회에서 설치를 누가 하느냐? 합니다. 요 설치는 시군구청에서 설치를 합니다. 언제 하느냐? 시기입니다. 시기인데요. 요 시기 잘 보세요. 입주자 모집 승인을 합니다. 이때냐? 이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모집과 관계없이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누가 합니까? 서울시가요. 현재 사업계획 승인은요, 신청을 딱 받으면 신청받은 특별시장 등은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죠. 이 통지 주는데, 요 통지를 받게 되면요, 통지를 받은 날부터입니다. 통지를 딱 받으면, 통지를 받은 이제 시군구청장은 신청이 왔다는 이 날부터 20일 안에 설치합니다. 아까 요 장소의 해제 신청일 때는요, 40일 나왔죠. 하지만요, 분양가 심사위원회 설치 시기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들어왔다는 그 사실을 통지받은 시군구청장이 신청 20일 안에 설치하더라. 이것도 알아주십시오. 해서 보시고, 효과입니다. 효과. 요 분양가 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요 심의에서 심의 결과입니다. 요 결과를 보아서 해당 시군구청장이 입주자 모집, 분양, 승인, 요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또 뜹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였습니다. 자, 요 표는 말입니다. 따로 문제를 먼저 풀어볼게요. 이제 분양가 우리 상한제에 관한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 난 다음에 딴 거 보겠습니다. 자, 이제 09번 문제입니다. 206페이지입니다. 9번 문제. 자, 분양가 제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뭐네요. 1번 사업 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모든 공동특은 분양가 산정 기준에 맞춰야 된다. 1번 X죠. 우리 사업자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그 대상 가운데에서 공공택지는 다 분양가 제한을 받는다. 근데 이 민간 택지는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이라고 지정해서 공고한 장소에서만 분양가 제한이 있죠. 그래서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 질문 바로 하겠습니다. 2번 보세요. 2번 도시형 생활주택. 경제자유구역에서 외자 유치를 위한 목적, 그 다음에 관광특구에서의 50층, 또 150m 등일 때 분양가 제한이 없다라는 부분 나왔죠.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3번 보시면 분양가 상한제는요, 그 분양가 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형성된다 해서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사업자는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으로서 공공택지에서의
공급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입주자 모집 공고할 때 그때 분양가를 공시한다. 그래서 맞는 말이죠. 보시고 5번입니다. 시군구청장은 공공택지가 아닌 택지에서 분양가 상한 주택일 때 보시면 입주자 모집 승인할 때 그때 또 따로 공개를 하더라 합니다. 그래서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를 가볼게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 지정과 해제 절차 이것이 지금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그래서 보시면 다 되는데 일단 4번 보시면 시군구청 이 표는 나올 때 보시면 시군구청장에서 나옵니다. 시험에서 시군구청장이 직접 공고한다 하면 X입니다. 사업자한테 공고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4번 문제 보시면 직접 공고한 것이 아니고 사업주체들한테 공고를 하게 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4번 지문이 X가 된다 이렇게 하시고요. 5번 가시면 시도시군구청장은 해제를 요청을 할 수 있다. 요청이 있으면 항상 40일 안에 심의해서 해제 여부를 알려준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5번 또 체크를 하시고 4번만 X입니다. 자, 11번 문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에 관한 빈칸 채우기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딱 나오니까 빈칸은 천천히 해서 보시고 지금 외우지 마시고 9월달 중순 가서 확정되어진 걸로 다 외우십시오. 빈칸 채웁니다. 넘어가시고요. 자, 12번 가봅니다. 분양가 심사위원회 설명이네요. 틀린 것은 무엇이냐? 요 편 나오면 항상 설치 시기가 시험에 아주 잘 뜰 것입니다. 해서 보십니다. 1번 지문. 시군구청장은 분양가 상한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이 있으면 20일 아니죠?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왔다는 사실을 통지받으면 요 신청 받은 날부터 20일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바로 1번부터 X가 된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요. 우리 공공사업 주체가 입주자 모집할 때는 공공사업자는 자체적으로 분양가 심사위원회 설치합니다. 그래서 2번 질문 또 한번 확인해 보십니다. 자, 3번 상이죠. 입주자 모집 승인할 때 분양가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서 승인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주더라. 그래서 3번 질문은 맞는 표현 되겠다. 하십시오. 나머지는 통과하겠습니다. 이까지가 공공정책의 분양가 상한제였습니다. 두 번째, 투기과일지구입니다. 이제 투기과일지구. 요 투기 억제를 위해서 투기과일지구 지정합니다. 주로 전매 제한 등을 위해서 지정하죠. 그러면 요 장소 내에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까지 전매가 안 된다라고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장소에 대해서 지정을 하고 또 해지하는 요 과정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요 지정입니다. 지정. 그런데 요 투기과일지구로 말입니다. 요 장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합니다. 뿐 아니고 요 장소만치만 보시면 해당 시, 도시, 사도 지정을 할 수 있게 해놨다랍니다. 자, 이때 절차입니다. 절차. 국토교통부 장관 지정할 때는 보시면 똑같아요. 시, 도시, 사의 의견을 들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뭡니까?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 사실을 공고를 한다. 똑같이 나와요. 그런데요. 시도입니다. 시도에서 지정할 때는 밑에 있는 시군구청의 의견이 아닙니다. 아니고 위에 있는 시도 국토교통부 장관과 미리 협의를 한다. 한 다음에 심의해서 지정 공고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시도지사가 지정할 때는 그때는 국장과 협의를 하더라. 이 사항이 또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똑같아요. 그 다음에 공고한 다음에 이 사실을 똑같이 시군구청한테 통지해주면 시군구청장이 그들 입주자 모집 승인해 줄 때 사업 주체들한테 입주자 모집 공고에다가 입주자 모집 공고 신문 광고 칠 때 그 공고에다가 투기과일지구 임을 공고하게 한다. 똑같이 나옵니다. 나와요. 다음에 해제입니다. 해제 보시면 이 경우도 해지할 요건을 갖추었다. 항상요 제한받는 장소는 그 요건을 딱 갖추게 되어 있다. 갖추면요 해제를 하여야 한다가 원칙입니다. 근데 사실은 안 해. 그래서 보시면요 해제해달라. 역시 시군구청이나 시도에서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요청. 이 요청이 딱 들어오면 요청 똑같이 40일 안에 요청받은 국장과 시도지사는요 주거정책 심의를 거쳐서 역시 똑같이 해제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해서 요청한 자한테 통지해준다. 똑같이 나와요. 자, 여기서 하나 또 뭐가 튀어나옵니다. 자, 이때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
일대 잘 해제를 안 해. 그래서 이때 보시면요. 요 편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 일대 한해서만 해제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서 지정했으면 1년마다 1년마다 해제할지 말지 여부입니다. 이 여부를 국토교통부 장관 일대 한해서 재검토해야 될 의무가 발생한다라는 것이 유일하게 하나 딱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투기과열지구 지정한 국토교통부 장관 일대 한해서 1년마다 해제 여부를 재검토 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아시고 봅니다. 그러면 요 투기과열지구 지정 대상 지역입니다. 지역이 나옵니다. 요 지역이 많은데 요것도 지금 보지 마시고 안 보겠습니다. 9월 달에 보십시오.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설명이 금방 딱 되었죠. 그래서 페이지 27페이지 보시면 밑에 하단에 보시면 요 측량 경쟁률밖에 없어요. 5대 1, 10대 1. 그 다음에요. 보시면 하나 더 있습니다. 분양가격 상승률이 전달보다 분양계획이 전달보다 30% 이상 감소한 장소 요 두 개만 아시면 됩니다. 되고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상이 7번 상이죠. 조정대상지역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자, 조정대상지역. 분양가 상한제가 아니고 이제 또 투기역지에서 조정하자 해서 조정대상지역입니다. 요 조정대상지역. 요 장소는 아주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일단 정할 때 보시면 요 장소는요. 이 과열지역이라는 장소를 구분하고 과열지역. 그 다음에 위축지역.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지정한다. 이걸 먼저 아시고요. 요 장소는 국토교통부 장관만이 지정 또는 해제를 할 수가 있다. 요 지정 해제 절차 보시면 분양가 상한제와 토시랑도 똑같아요. 분양가 상한제 똑같이 간다. 그래서 절차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그 대상 지역 후보지입니다. 후보지가 각기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보지 마시고 9월 달에 보시는데요. 일단 과열 지역 보시면 큰 틀에서 보시면 첫 번째 그 박스 위에 보시면요. 직전 3개월간의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2배도 아니고 1.3배 초과한 곳이다. 딱 보이죠. 또 밑에 위축 보시면 6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이 1.0% 이상 하락한 장소다. 이걸 딱 틀 잡으시고 밑에 박스는요.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만 딱 하시고 총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8번 사항이 또 저번 시험에 나왔던 사항입니다. 임대주택에 관한 확대 공급 정책이다. 이것이 또 나왔네요.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그래서 이것이 또 중요한 사항이겠죠. 해서 보시면 저번 시험이 저희 시험이 아니고요. 딴 시험에서 딱 나왔어. 그래서 요 임대주택 공급 확대라는 것이 다른 시험에서 두 군데에서 나왔습니다. 나왔으니까 우리가 다음에 받아서 이것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 나온 정책이 또 하나 나옵니다. 하나요. 이것은요. 민간 임대 아닙니다. 공공임대주택을 위한 정책이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시험에 나올 아주 유력한 문제입니다. 문제. 일반적인 임대주택이다. 특히 을지으면 공공임대지으면 지역 주민들이 반대가 엄청 심합니다. 반대가 심해. 예? 또요. 공공임대를 보통 단지에 끼워 넣으면 표가 확 납니다. 표가 확 나. 그래서요. 임대주택이 아닌 것 같은 그런 곳에 살짝 혜택을 주어서 공공임대를 빼겠다라는 의미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혜택을 주는데 특혜를 주어서 임대를 딱 짓게 하는데 그 대상을 보시면요. 흔히들 임대가 없겠지 라는 곳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30호 이상의 주상 복합주택을 지을 때 그 속에 공공임대가 없을 줄 압니다. 여기에 딱 혜택을 딱 줍니다. 그 다음에 법문의 표현은요 안 나왔지만 민간 임대주택에 혹시나 민간 임대단지인데 공공임대가 없을 줄 압니다. 그런데 민간 임대주택 짓는 요 사업장에도 공공을 싹 끼워 넣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공임대하고요 민간임대 이 바라보는 그 관점이 틀립니다. 민간임대는 고급임대, 이쪽은 서민임대 차이 나죠. 그러니까 고급 임대주택이 바로 민간임대에 공공을 싹 끼워 넣겠다. 남들은요 공공이 없는 줄 압니다. 여기 싹 끼워 넣어버려요. 여기서 보시면 임대주택이 안 나올 것 같은 30% 이상의 복합주택과 민간임대주택 사업장에 이것을 특혜를 딱 줘서 끼워서 공공임대를 짓게 합니다. 해요. 특혜는 뭐냐? 돈이 아닙니다. 규모 제한이죠. 용적률. 이 용적률이란 법적인 제한, 규모 제한, 이것을 완화해야죠. 여기서 보시면, 해당 그 조례, 지방 조례에서 정해진 것이 그 장소에서의 기준인데, 이것을 법에 있는 상한선까지 다 허용을 딱 해줘요. 그러면요, 원래 이만치만 딱 지을 수 있던 주택 규모가, 이걸 풀어주면 이만치 더 올라간다는 것이죠. 더 올라갑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추가적으로 더 건설되어지는 면적이 딱 나옵니다. 다 뺄 수는 없어. 그래서 요 가운데에서 30%에서 60% 요 사이에서 협의해서 이것을 공공임대용으로 건설을 딱 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해서 이것을요 하면 이거 주고 나서 나머지는요 일부 사항들을 이 해당 건설 사업자가 알아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만치만 딱 빼내고요. 이만치만 딱 빼냅니다. 요만치는 우리 공공임대 몫이다. 딱 빼내고 나머지는 당신들이 알아서 이용해라. 이게 딱 혜택을 딱 줍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수할 때도 공짜는 아니에요. 요 주택을 건설한 요만치 투입한 시멘트 비용이죠. 건축 비용은 지급을 딱 해줍니다. 해줘요. 대신 요 토지가 깔고 있는 토지에 관한 어떤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분. 이건요, 기부 체납, 토지원 기부 체납. 기부 체납해서 이것을 정리를 하겠다. 그래서 이걸 지분 건축비는 지급해주되 땅에 대한 지분은 그냥 공짜로 받아옵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발생이 딱 되어지면 원래 여기 입주하는 분들이 지분이 작아지는데 이쪽에 가는 분들은 별 반발이 없어요. 반발이 없어. 그래서 요 두 개 단지에 요걸 끼우겠다는 말이겠죠. 일반적인 분양 아파트는요, 주민들이 알기 때문에 반발이 엄청 심합니다. 많으면. 그래서 임대가 없을 줄 아는 임차인만 다 입주하시는 민간 임대사 단지 또는요, 상가를 포함한 요 주택들은 별 반발이 없어. 살다 끼워서 하겠다는 말이겠죠. 이렇게 합니다. 인수할 때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수할 수 있습니다. 또 시도에서도 할 수가 있어요. 또 토지공사나 지방공사도 할 수가 있다랍니다. 예? 그래서 시도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인수를 한다라고 합니다. 혹시나 이 경우도 민간 공공임대가 표가 나면 안 돼. 그래서 전체 주택 가운데서 공개 추첨해서 어디가 임대인지 모르게 해서 빼내겠다라는 의미가 또 여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또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 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면서 이 편을 또 거슬리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볼게요. 문제. 자, 그래서 문제를 보십니다. 자,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는 보셨고, 토기가지고 해서 13번 문제입니다.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토기가지고다 옳은 것은 무엇이냐? 1번, 토기가지고 지정권자는, 토기가지고 누굽니까? 토기가지고는 보시면, 아까 지웠네요. 이 토기가지고는 보니까, 그죠? 국토교통부 장관뿐 아니고 시, 도지사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일반 질문 X죠. 그래서 토기가지고는 시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2번, 토기과일지구에 대한 지정기간. 이것은 제한이 없어요. 제한이 없습니다. 없어요. 투기가 필요하다면 계속 정할 수 있어. 이게 상한선이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2번 X입니다. 보시고요. 3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때는 시, 도지사의 의견이죠. 시군구청장 의견이 아닙니다. 그래서 X네요. 자, 4번 X죠. 국토교통부 장관 일대 한해서만 1년마다 해제 여부를 재검토하더라 했습니다. 3년이 아니죠. 그래서 X입니다. 자, 보시고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국도 했고 X고요. 보시면 토기과일지구 지정에 대한 해제를 요청받은 국장과 시도지사는 40일 안에 주거정책 심의 통해서 해제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준다. 그래서 이제 답은 5번은 맞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자, 14번이죠. 이 토기가지고 지정 대상지구입니다. 빈칸 치워라 돼 있죠. 입한다면 청약 되면요 2개월간, 그다음에 5대1. 근데 국민주택 규모 85 이하는 또 10대1 되어납니다. 또 직전 3개월간에 직전 월 대비해서 공급 계획이 30% 이상 감소한 장소 말이죠. 감소한 장소. 해서 빈칸을 채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조성 대상 지역에 대한 과열 지역이죠. 지정 요건 통과하겠습니다. 통과하시고요. 16번도 통과하십니다. 하시는데 여러분들은요 9월달마다 확정될 때 한 번 더 확인하십시오. 자, 17번은 살짝 별표를 해주세요. 다음 시험에 나올 겁니다. 17번 임대주택 공급 확대 사항이 나옵니다. 1번 보시면 사업주체는 일정한 사항이 포함이 되어진 일정한 사항이 포함이 되어진 요 사업계획의 승인 신청을 받았을 때, 자, 우리 국토계획법이라는 법에 있는 그 용적률 범위 상한선 안에서 해당 시도 조례 정하는 그 기준 용적률을 완화할 수가 있다. 그래서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자, 위에 일정한 사항이 무엇이냐 하니까 30호 이상의 주택과 주택 외시설 복합주택이거나 또는요 임대주택 건설이다. 이 말 딱 더 있죠. 그래서 민간임대 말합니다. 원래 원칙은요. 해서 보시면 맞습니다. 3번 보시면 완화하는 그 범위는요 완화되어서 추가로도 건설되는 그 면적 가운데서 30에서 60%다. 랍니다. 그래서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4번 보시면 사업자는요
이 공급하는 주택 전체에 대해서 경쟁 입찰이 아니죠. 임대주택의 선정은요. 공개 추첨을 통해서 어디가 임대인지 모르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X가 되겠습니다. 보시고 그 다음에 이때 보시면요. 인수자가 국장시도 또 토종사 등인데 시도에서 우선 인수를 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이죠. 그래서 4번만 X가 된다. 보시고요. 자, 다음 번 문제는 이제 주택 자금과 리모델링이죠. 이것도 중요한 사항이니까 다음 시간에 또 1시간 동안 설명하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